꽤 아주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서 희한한 일을 겪으셨을 거예요. 자, 저는 정말 어제 여러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알게 된 거는 이 최재형. 물론 최재형에 대해서 저는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최재형의 첫째, 대통령 선거에 저 사람이 왜 나와야 되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그 최재형을 이 쑤신 사람이 누구냐, 정의화 아닙니까? 정의화 이 국회의장까지 했는데 참 이분이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회색 분자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 중진 의원이면서도요, 계속해서 민주당에서 하는 얘기 이렇게 계속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원희룡인 남원정이라고 해가지고 소장파 이러면서 저 민주당하고 참 어울리고 뭐 이래서 원희룡에 대해서 당 안에서는요, 그 실체를 보면은 뭐 이렇게 이 마음이 가지 않았어요. 저도 마음이 전혀 안 가고 되게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술 끊었다고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나 술을 많이 마시고 최고위원 회의 오면 맨날 늦어요. 그러면 또 제 옆이 원희룡이면은 여기서 물방울이 또르또르 흐르면서 왜 그 술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입냄새까지 해가지고 저는 정말 기절초풍하는 줄 알고 숨을 제가 잘 못 쉬었어요. 숨 이렇게 코 막고 있다가 하고 제가 그 정도였어요. 근데 이 국민의힘 그 당시 한나라당에서 젊은 원희룡, 중년 원희룡, 늙은 원희룡이 있었어요. 젊은 원희룡은 원희룡 원본 오리지널이고요. 그 다음에 중년 원희룡은 진영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영 저쪽에 가서 장관하고 국회의원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늙은 원희룡이 정의화였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천은 한나라당에서 받으면서 맨날 놀고 얘기하는 거는 저 민주당 것들하고 어울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 정의화 의장이 최재형 보고 막 나가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재형은 순진하니까 정의화 의장이 무슨 병원 원장이기도 하고 이 사람이 이제 대리사위로 들어갔던 거죠. 병원 원장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재정적으로도 나를 막 백업을 해주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또 이 김진명이라는 이 소설가가 막 최재형 나가야 된다고 막 한 거예요. 제가 김진명 씨를요 몇 번을 아주 여러 가지로 겪었습니다. 근데 이분 아주 황당한 분이에요. 어떤 점에서 황당하냐, 이분이 민주당 후보로 해가지고 국회의원 선거에 한 번인가 두 번 나갔다가 다 떨어졌어요. 왜? 인지도가 지지도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 사람이 굉장히 권력에 대해서 민감하더라고요. 근데 대선 면접하는데 이분이 왔는데 대선 주자하고 자기가 악수하고 그 바쁜데 10분 붙잡고 막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분이 한 번 이야기를 했다 하면은 한 번 말씀이 10분, 20분이에요. 그래서 아주 다들 골치를 앓았습니다. 근데 이 김진명이 최재형한테 막 나가라고 하는 걸 보고 야, 주변에 저렇게 쓸데없는 사람들만 있다면은 최재형은 지금 뭐 해봤자겠다. 그런데 최재형이 거기에 솔깃해갖고 나가는 걸 보고 제가 최재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아니, 가짜 오징어 수산업자 보고 그 젊은 배현진도 금방 알아봤다는데 왜 최재형이 이걸 못 알아봤을까요? 지금 최재형 캠프는 개점 휴업 내지는 파장. 이제 요즘 우리가 이렇게 길거리를 가게 되면 제일 슬픈 게 이달 9월 29일까지만 영업을 합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일요일까지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가슴 너무너무 아프죠? 네? 그거하고 지금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최재형 캠프에서는 추석 전까지만 이 추석 전까지만 영업합니다. 이런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볼 때 이 최재형 선수는 일찌감치 그만두면서 윤석열이든 홍준표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그냥 지지 선언하고 얼른 접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최재형이 그동안에 역선택 방지해야 된다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캠프에서도 난리를 치고 그 캠프에서 이랬잖아요. 그 박대출이 응? 아니 우리가 한예전은 하는데 제가 그 표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일본 쪽한테 우리가 나가야 될 팀 플레이어를 뽑아달라고 하느냐, 우리 선수들을 왜 일본 보고 선택권을 주느냐, 이거하고 똑같지 않느냐. 맞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던 최재형이 갑자기 돌변을 하고 원래 자기의 뜻은 역선택 방지하고 맞지가 않아갖고 자기는 거기서 끝내겠다. 거기다가 황교안이도 딱 손 들어버리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들입니까? 뭐 황교안이야 이왕 제꼈으니까. 그런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그 인간은 누구냐? 유승민이에요. 유승민. 자, 유승민이 어저께 정홍원한테 완전히 당했습니다. 역선택 이거를 꼭 말하자면은 역선택 이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하자. 역선택 방지 절대로 안 된다고 제일 세게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유승민이에요. 홍준표가 아니에요. 홍준표는 어느 정도 이 두 자리로 가고 있고 올라가고나 있는데 유승민은 막 2.1, 3.1, 뭐 많아야 3.1, 뭐 1.1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승민이 기를 쓰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역선택 방지를 넣으려면은 당신 정홍원 물러나시오.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것도 3번을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저께 3시에 모이기로 했는데 3시에 딱 일보가 들어온 게 정홍원이 나 사퇴하겠다. 이러니까 이준석이가 막 붙잡고 난리를 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몇 시간 만에 다시 말하자면은 바뀌어가지고 정홍원이 사퇴 의사를 거둬들였어요. 그러면서 12명의 이른바 선관위원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몇 가지 안이 나온 겁니다. 자, 근데 유승민은요, 그동안은 어떻게 했느냐? 저는 제일 기가 막힌 게, 정권 교체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도 해서는 안 된다고 한 사람이에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유승민은요, 정홍원한테 판판이 당한 겁니다. 한 방에 가버린 거예요, 유승민은. 그동안 3번씩이나 막 정홍원 사퇴하라고 하면서 막 부들부들 떨면서. 왜? 유승민은요, 자기가 이번에 대선 후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뭐 홍준표를 통해 가지고 누구를 잡고 윤석열을 잡고 그 다음에 홍준표는 내가 잡고 잡을 수가 없죠. 역선택하는 사람들도 별로 유승민에 대해서는 지지를 보여주지 않잖아요. 홍준표로 그게 이제 또 쏠리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다 밀어주는 것처럼 역선택도 홍준표한테 쫙 쏠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은 여러분 나타난 2가지의 특징이에요. 역선택을 하는 민주당이 굉장히 늘어났다. 그리고 2번째는 그 민주당 사람들이 아예 홍준표로 몰빵을 한다. 왜? 윤석열매 떨어뜨리면 되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면 유승민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유승민의 희망은 대선 후보가 아니에요. 당권 장악이에요. 바른미래당, 새로운 보수당 이거를 거치고 겹치면서 이 당을 잡겠다. 아니 그래도 대통령이 돼야지 당권이 뭐. 여러분 당은 대단한 겁니다. 당권을 잡게 되면은 이준석이를 앞세워 갖고 당권을 잡게 되면 어떤 일이 있겠어요. 지자체 선거에서 당 대표가 공천을 하게 됩니다. 정말 잡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모든 지자체와 대선 이게 엄청난 말하자면 당대표의 권한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선은 당대표로서는 별로 할 게 없어요. 대선 후보의 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지자체 선거는 당대표가 다 쓸어먹는 자리예요. 엄청난 권력의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이는 당권을 노려가지고 자기 사람을 전국적으로 다 심어버리고 그런 다음에 차차기를 노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준석이는 딱 유승민하고 거리 두는 척 하면서 자기가 당권을 가지고 다음 이 선거에서 지방선거에서 유승민과 짝짝꿍을 해갖고 자기들의 새로운 보수당 계열, 바미당 계열을 쫙 깔아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과거를 이렇게 둘러보고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정호원의 사퇴 말하자면은 결단에 유승민이 나가떨어진 거 이거 하나는 다행이다. 그렇지만은 나가떨어졌지만은 아예 이 금 밖으로 유승민을 우리가 몰아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